저는 아이들의 특히 사회성을 얘기하시려면요. 이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는 지금의 사회와는 또 다른 사회입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기대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미래의 사회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까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. 저 역시 이런 질문을 수없이 많이 했었습니다.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. 제가 잠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이분은 잘 아시겠죠? 최근에 또 더 유명해지셨는데 이런 훌륭한 창업가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또 아니면 이분은 혹시 잘 모르실 것도 같아요.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요. 김용이라고 한국 분이신데 다트머스 대학 총재도 하시고 총장도 하시고 또 세계무역총재도 하셨죠. 굉장히 의사이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적인 역할을 하면서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신 한국 분이십니다. 제가 직접 만나 뵈니까 참 존경이 많이 가서 이 부모, 어머님, 아버님은 어떻게 이 훌륭하게 길렀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런 두 분 외에도 전 이분을 보면 참 행복해집니다. 혹시 여러분 아이들 중에 공부나 이런 쪽보다는 또 이런 또 연예계나 또 딴 데 재능이 많은 아이도 있을 겁니다. 과연 우리 아이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미래의 인재가 되어야 할까? 저는 그 질문을 오늘 다시 해보면서 제가 예전에 우리 두 아이를 기를 때 수없이 해왔던 질문을 했는데 당시에 제가 참고로 한 두 분의 또 중요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 분은요,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교육학자세요. 엘리노 맥컵이라는 분이신데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. 이분이 저서에 이제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나를 했는데 특히 이제 이분이 한 3번째 정도에 오늘 제 강의의 주제인 타인과 친밀감을 느끼고 또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를 3번째 넣으셨습니다. 근데 되게 재밌게도 1번이 그겁니다. 이분이 사회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.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어떤 책임성부터 먼저 가르치는 이런 가치를 중요시 하셨습니다.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이러실까 하는 제가 의문이 들고 저 역시 사실 이 부분에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본 책이었습니다. 두 번째가 이제 자신과 타인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 능력. 어쩌면 우리 사회는 이 두 번째 영역을 성적이라는 또 경쟁이라는 그런 가치로 너무 강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.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재능 또 혹은 능력은 자기와 자식을 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직업 능력을 갖는 거 아닐까. 그리고 또 재미있게 4번째가요.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어야 된다. 참 우리는 지금 자녀를 너무 낳지 않아서 사회적인 고민이 되는데 벌써 이 교육학자는 자녀를 낳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내가 또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른답니다, 여러분.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의미이고요. 또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계십니다. 제가 우리 두 아이를 기를 때 얘를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직속 선생님이십니다. 제가 96년도 갔을 때 콜로라도 대학교 정신과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이분은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이시면서 동시에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의 대가이십니다. 그래서 MD라고도 어려운 발음인데요. 이분한테 저희가 이제 물어봤어요. 애를 어떻게 기르면 좋겠느냐, 제자들이. 그랬더니 딱 4가지로 강의를 하셨습니다. 첫 번째가 이분도 시민의식이에요. 우리하고 다르죠. 공동체 의식을 가지도록. 그래서 어떤 단체에 속하고 그리고 문제 푸는 거를 즐거워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컬처, 그러니까는 그 문화와 가치에 대한 존중. 우리는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?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라는 의식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구나. 이 유명한 심리학자이심에도 불구하고요. 그러면서 이분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긴 게 바로 오늘 제가 강의할 사회성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분은 정확한 표현은 사회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. 레시프로시티라는 게 주고받고의 의미죠.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. 그러면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뭐냐면은 이게 뭘까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겠죠. 케어라는 거는. 또 동시에 뭘 하라고 됐냐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쓰세요. 개인성을 존경하라.
인디비주얼리티라 그러죠. 그러니까 결국 사회성이라 함은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누가 어려울 때 어떻게 케어를 해주려는 그 능력과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개별성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. 전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고 친구들한테 따돌리고 배제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. 혹시 여러분 자녀가 친구라 그냥 사귀고 이렇게 노는 정도가 아니라 친구가 나와 달랐을 때 그 아이의 개별성에 대한 부분도 흥미로워하고 존중하는지를 꼭 보십시오. 사실 이것만 된다 그러면 저는 그 아이는 아마 21세기의 훌륭한 리더가 될 거라고, 우리 김용 선생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세 번째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죠. 어쩌면 이건 학업과 관련되는 능력이고요. 여기도 보면은 타협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야말로 제가 요새 항상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없어지는 아이들의 자기 조절 능력하고 관련됩니다. 그래서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게 좋겠다. 그래서 이 능력이 좋아하려면 여러분 이 전두엽이 많이 발달해야 됩니다. 네 번째가 또 참 재밌어요. 배움의 즐거움. 그래서 love of learning. 여러분 혹시 아이들 공부 가르치면서 성적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나중에 아주 나이 들어서까지 배우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아이가 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. 사실 이것이 되고 나면 그 아이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능력이 가더라도 저는 잘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어쨌든 참 꼼꼼히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스승님의 귀한 말씀이셨고, 저도 역시 이 부분에서 오늘 주제인 다른 사람의 개별성조차도 인격조차도 다 존중의 정도의 사회적으로 주고받기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길러져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할지, 어떻게 이해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.